조선 궁중비사. 조선시대에 벌어진 궁녀들의 스캔들.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사랑에 대한 본능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내시와 궁녀의 스캔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환관 정사증을 처형했는데 정사증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환관 같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고 태조의 넷째 아들인 회한대군의 첩을 간통했고 정종을 섬기면서 시녀 김애를 간음했습니다. 김애는 상왕의 봉궁종이었는데 상왕이 알고 김애를 내치니 정사증도 도망쳤지만 곧 붙잡혀 처형당한 것입니다. 특히 궁중의 각 처소에 소속된 별감과 궁녀 간의 간통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궁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시의 지휘를 받아 궁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하는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각 처소에 소속된 내시와 별감들의 수도 적지 않았는데 고종실록에 따르면 각 처소에 소속된 내시의 수는 대전에 50명을 비롯해 119명이나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내시의 수가 140명으로 규정되어 고종 이전에 각 처소에 소속된 내시의 수가 이보다 많았기 때문에 많게는 50에서 60명, 적게는 10에서 20명 정도의 내시가 처소별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선시대에 내시부에 속해 왕명의 전달 및 안내, 궁궐 관리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인 액정서 소속의 별감들도 많은 수가 각 처소별로 배속되었습니다. 속대전에 따르면 대전 별감이 46명 등 80명에 이르고 있어 각 처소별로 10에서 50명 정도의 별감이 소속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각 처소별로 소속된 인원들을 지휘, 감독할 사람이 있어야 했으며 각 처소에는 여성인 궁녀와 남성인 별감이 있어 이들을 지휘하려면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구애받지 않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거세된 남자 아닌 남자인 내시들을 궁중에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궁녀, 내시, 액정서 소속의 별감들이 근무하는 액정은 일반인들이 드나들 수 없는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남녀가 액정에서 근무하다 보니 액정에서 근무하는 궁녀, 내시, 별감들 사이에 스캔들이 일어나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니 연분이 싹 트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별감은 비록 천민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남성이며 경우가 주인무인 젊은 남성들이라 궁궐에 갇혀 사는 궁녀가 별감에게 연모의 정을 품는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종실록에는 3명의 궁녀와 3명의 별감이 단체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슬픈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접근한 쪽은 궁녀였는데 별감 부귀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던 방자중비는 어느 날 부귀에게 붓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귀는 이를 거절 못하고 나중에 구해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방자중비와 별감 부귀의 관계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부귀는 별감 중에서 아직 어렸기에 소친시라고 불렸는데 당시 성년으로 인정되던 16살 정도였고 부귀를 연모한 중비도 그 또래였을 것입니다. 중비나 부귀는 10대 초반의 사춘기였던 셈인데 사춘기의 소년소녀가 이성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처지를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자중비는 자기 혼자서만 별감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까지 끌어들였는데 방자자금과 방자가지에게 별감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방자자금은 별감 수부위를 알았고 방자가지는 별감 합로를 알았는데 사정이 딱한 것은 중비, 자금, 가지가 모두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그를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중비 등은 자신들이 가장 믿었던 나인 월계에게 부탁하여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금과 가지도 자신의 파트너에게 서로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는데 명백히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에 꼭 편지만이 아니라 선물도 주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편지 전달은 복덕이란 방자가 맡았는데 이렇게 단체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묘단이란 나인이 이 사실을 감찰 상궁에게 알렸고 당연히 감찰 상궁은 상부에 보고해 결국 단종까지 이 연애 사건을 알고 말았습니다. 상궁이나 나인이 아닌 방자들의 연애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방자도 궁녀로 기강을 세우기 위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국사범으로 간주해 의금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편지를 주고받은 당사자 6명을 간통한 궁녀의 남녀를 즉시 차명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입각하여 무시무시한 처벌을 요청했고 도와준 사람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곤장을 맞은 후에 수부위, 부귀, 함로는 함길도 부령의 관노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정을부는 충청도의 군대에 보충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간통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풋풋한 연애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궁녀라는 신분이 이들의 인생을 망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춘기의 궁녀들이 비슷한 또래의 별감들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내시와 연애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종 때의 궁녀 내은이와 내시 선생이 그런 관계였는데 둘은 정이 깊어지자 미래를 언약하기도 했습니다. 그 징표로 내은이는 세종이 쓰던 푸른색 옥으로 만든 모자 장식인 청옥관자를 선생에게 주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적발되자 세종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고 두 사람을 차명으로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현직 궁녀의 성금지가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것에 비해 출궁한 궁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녀들은 출궁하는 경우가 매우 다양했으며 한번 출궁한 궁녀의 성까지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정관료가 궁중에서 내보낸 시녀 혹은 무수리를 데리고 살 경우 곤장 100대에 처한다. 경국대전 영전 금제. 출궁하는 궁녀는 혼인에도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던 셈으로 곤장 100대는 차명에 비교한다면 큰 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궁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궁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출궁해 궐 밖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이 궁궐을 떠나 궐 밖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로 이 경우에는 3년상을 지낸 후에 출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둘째는 궁녀가 병이 들었을 때로 궁궐에서 왕족 이외의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면 대궐 밖으로 나가서 치료해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일종의 피적으로 궁녀들도 큰 병이 들면 대궐 밖으로 나가 요양을 했는데 완쾌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궐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으로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 궁녀들을 출궁시키거나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궁녀들을 출궁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동성애를 하는 궁녀들이 있었고 궁녀 중에는 엉덩이에 법붕자를 문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궁녀들은 자위용으로 각신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뼈나뿔로 만든 것으로 형체는 남자의 음경과 동일한 것으로 이런 물건은 안동상점에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조선시대에 벌어진 궁녀들의 스캔들이었습니다.